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미추광이 루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 읽기. 오늘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전공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마르크스를 전공한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 마르크스는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재밌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에는 이제 그의 가난했던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는데 그의 자식의 7명 중에 4이 어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죽었냐면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르크스는 본대학 시절에 이제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날의 객기를 마음껏 발산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술에 만취해서 금지된 무기를 소지한 채 결투를 벌이기도 하고 또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청년 해결학파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해결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절대정신이 아니라 철학은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는 진리의 피안이 사라진 뒤에 차 안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이 역사의 과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말 역시 이 현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친 학자 중에는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가 기독교의 본질을 발표했고 신은 인간의 본질이 외부로부터 투사된 것으로 신은 곧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 투사가 된 존재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의 사상이 마르크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해겔 법철학 비판을 통해 보면은 엿볼 수 있다고 해요. 마르크스는 그때부터 이제 변증법과 유물주의를 결합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1845년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라는 책을 발표하는데 엥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천재적인 맹아가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문서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명한 말을 하죠. 철학자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할 뿐이며 중요한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자, 철학자들 중에는 물론 현실을 외면하는 철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을 외면하는 철학자는 없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이 있죠. 그리고 다른 책들은 이 책 안에 또 잘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마르크스를 오해하게 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흔히 마르크스 하면 빨간색이 떠오르고 막 빨갱이라는 그런 막 소리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참 마르크스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 진짜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현존하는 상태를 타파하려는 현실 속의 운동이다 라고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현실 속의 운동 여기에 밑줄을 그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현실 속에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공산주의는 완벽한 사회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운동이며 사유제 폐지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 속의 운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 이제 뭐 현대 철학으로 보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물체들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과 인간, 뭐 자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많은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유제가 인간의 소외, 자본의 착취, 노동자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유제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인간의 소외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소외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외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자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전복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운동과 과정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철학의 흐름을 바꾼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이 단어일 거예요. 항상 고정된 것, 이데아를 추구하던 철학이 이제 현대에 오면, 물론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에 오면 이 운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되고 우리가 놓쳤던 수많은 존재들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실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이건 역시 어떤 그 계급적으로 사회가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액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전체가 구성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 밑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될 수도 있죠. 노동자들 또 일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구성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간의 소외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살 때 바로 이 소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방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유일하진 않죠. 하지만 그 생명의 존엄성, 그 뭔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의 고유성이 이 어떤 이런 가방들을 통해서 어떤 소비를 통해서 소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된 것을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잉여 가치가 자본가들에게 무상으로 점유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굉장히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사상이겠죠. 자, 타인의 노동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무상으로 점유할 수 없다면 영원히 프롤레타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다 프롤레타 계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치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죠. 사회는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 그래서인지 항상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게 되면은 뭔가 비슷한 그 구성을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으로부터는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좌우라는 개념을 떠나서 모두에게 속하는 이야기겠죠. 사람마다 마르크스에게서 다른 것을 읽어낸다고 합니다. 혁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급 분석을 읽는 사람이 있고 또 유물사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해요.
바로 현실적인 인간, 이상적인 인간 말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 현실적인 인간들의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목적은 인간 소외를 없애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을 지닌 인간의 정의에 맞는 인간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본질적인 인간. 전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본질적 인간으로의 회귀입니다. 이 본질적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계급이 됐던, 권력이 됐던, 사물이 됐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소외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본연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 운동을 바로 마르크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의 근본 요소들을 바꾸려는 현대 철학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상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인간의 존엄성이 자본이나 계급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런 면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지금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은 물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르크스에게 친구 엥겔스와 아내 예니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엥겔스는 물심양면으로 이 마르크스를 도와줬던 굉장히 친하고 또 수많은 지지를 매우 큰 지지를 보내주었던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한 명 있다면 정말로 평생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르크스의 내용은 참 우리에게 많은 어떤 생각할 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철학자 읽기 청소년 인문학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